안녕하세요. 47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반가운 분들이 많이 나와주셨어요. 이미 보신 분들 중에 저한테 오늘 너무 재밌겠다고 이야기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 MZ세대들, 우리가 MZ세대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MZ세대들은 도대체 우리랑 기성세대들과는 정말 다른 종족인가? 이런 궁금증도 있고, MZ세대들은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이게 가장 큰 궁금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MZ세대들을 저희가 오늘 모셔봤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다 MZ세대들, 이제 저랑 황 교수님 빼고 다 MZ세대들이신데, 오늘 나오시는 네 분이 MZ세대를 대표하는 건 아니죠. 대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지금 우리 학생들이 걱정을 조금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자유롭게 발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MZ세대가 바라본 마이스에 대해서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현재 인터포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최하영 대리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최하영 씨. 안녕하세요. 네, 우리 최하영 씨는 취업한 지 2년 됐죠? 이제 3년 차 되고 있습니다. 이제 3년 차 되어가고 네. 있는 그런 새내기 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이미 많이 아시는 분일 거예요. 많이 아시는 분일 텐데, 이전 직장에서는 마이스협회에서 근무를 하셨었고, 마이스협회에서 교육 담당을 하셨었기 때문에 대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운영을 했어서 MZ세대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임하는 자세라든지 마이스를 바라보는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누구보다 좀 많이 알지 않을까 해서 현재는 이벤터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지혜 매니저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사 함께하는 모든 순간 이벤터스에 재직하고 있는 서지혜 매니저입니다. 예전에 대학생부터 특성화고 고등학생 그리고 재직자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제가 6년 동안 교육을 맡으면서 좀 변화된 흐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명의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음이라고 대학교 연합동아리, 국대회의 관련돼서 연합동아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16년 아까 됐다고 했었나요, 소미? 올해 19기입니다. 19기가 되어 있는, 올해 회장을 맡고 있는 동덕여대의 송하윤 회장님과 그리고 부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여대의 신지연 부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국대학생연합 마이스 동아리 소매 회장 송하윤, 부회장 신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마이스를 바라보고 있을지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제일 먼저는 최하영 대리죠. 사실은 제가 지도했던 학생이어갖고, 최하영 씨를 통해서 MZ세대가 바라보는 마이스와 관련된 우선은 발제라고 하면 너무 무거운 분위기일 것 같긴 한데,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좀 MZ세대 다가서기 위해서 마이스 산업이 또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될까,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이 가치 공유 먼저 할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괜찮은가요? 네, 잘 보여요. 네, 이제 처음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MZ세대 관점에서 보는 마이스 산업 내용에 대해서 요청을 제가 받았었는데요. 네, 준비하다 보니까 또 MZ세대 트렌드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게 돼가지고 주제를 좀 살짝 바꾸게 된 부분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강원도 인터포스라는 대행사에 재직 중인 최하영 대리고요. 강원도 최초의 PCO라는 또 멋진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대표님 계셔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또 저는 사실 대행사나 행사 기획사 정도로 사실 PCO라고 얘기를 잘 안 하고 회사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PCO와 마이스 시장의 인지도가 여전히 그 정도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이스 산업 현황하면 또 한 번쯤 그 UIA나 이카 순위에 비해서 또 단단한 자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컨벤션이 국내에서 사실 좀 찾아보기가 좀 힘든 게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또 직접 행사 주관하는 것보다 용역을 받고서 대행하는 게 또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정부나 기관 그리고 뭐 기업이라든지 하는 어떤 각계 목적들을 가지고 그걸 행사를 대행하는 게 또 일반적인 요새 PCO들의 주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대행 업무라는 게 성향이 클라이언트의 성향이나 니즈에 따라서 또 이제 정해진 예산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도보다는 좀 안전한 방향을 추구하게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리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라도 조건에 맞지가 않으면 좀 이게 반려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던 걸 하면서 또 약간의 변주만 주는 거에 또 익숙해지게 되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소비 시장이 디지털이나 모바일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인데 또 마이스 참가자 대부분이 아직 그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불편함으로 많이 다가오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들에 맞춰서 조금 더디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좀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무기력한 상황들이 좀 지속되면서 또 약간 좀 비관적이게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조직보다는 자기 만족이 더 중요한 이 MZ세대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데요. 사실 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마이스 산업 구조가 좀 변해야 된다고 저는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MZ세대가 국내 마이스 행사에 좀 매력을 느끼고 또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또 자리를 잡혀야 그 다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MZ세대 다가가기 위해서 이 마이스가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가치 소비라는 트렌드의 관점에서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MZ세대는 요즘 소비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타겟층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회의 주력이 될 것이라고도 하는데 코로나 영향 때문에 디지털 시장이 또 한층 부각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 세대라고 하기에는 조금 연령폭이 넓고 좀 약간 미묘하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밀레니얼이랑 또 이제 Z세대를 굳이 디지털에 익숙하다라는 공통 특성으로 묶어서 MZ세대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밀레니얼과 Z세대의 딱 한가운데에 있는 그 95년생입니다. 그래서 Z세대의 특성이 생겨나기 시작한 연령대긴 한데요. 제 스스로는 좀 밀레니얼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 두 세대가 좀 큰 간극이 이렇게 없어 보이긴 하는데 제가 또 느끼기에는 밀레니얼과 Z세대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두 세대 모두 디지털에 또 익숙하고 요즘 세대의 이런 젊은 느낌을 가지고 있긴 한데 아날로그라는 걸 또 향수로 느낄 수 있는 밀레니얼에 비해서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대였어요. 그래서 항상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첫 핸드폰으로 들고 다녔고 이 세대의 아날로그 레트로 컨셉이 좀 새롭게 다가왔기 때문에 또 이들에 의해서 뉴트로라는 키워드도 생겨납니다. 그런 뭔가의 세세한 차이 때문에 MZ세대를 분석해서 도출해낸 다양한 특성들이 또 간혹 공감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그 세대 전환에 대해서 다시 정의 내리고 Z세대가 온다면서 다시 얘기할 날이 또 올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주제에서 지금 약간 살짝 벗어난 것 같긴 한데 이런 MZ세대들에 대한 몇 가지 키워드들에 대한 얘기와 또 이제 마이스는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치 소비라는 말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까지 대입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그리고 구매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브랜드는 과감히 불매하기도 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신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조합해서 미닝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인 이슈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공감하면서 소통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MZ세대에게 실제로 소비 과정에 있어서 브랜드의 ESG나 기업 가치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품질이나 기능 그리고 가격 정도에 그쳤던 선택지가 제품을 만드는 기업 환경이나 비영리적으로 행하는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 환경 문제가 또 대두되면서 친환경 마크가 부착되어 있거나 동물권을 보호하는 기업을 선호하는 움직임도 또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죠. 선행을 베푸는 기업을 소문내고 또 공유해서 돈으로 혼주를 내주자는 돈줄 내다라는 단어, 그리고 악행을 베푸는 기업은 또 반대로 불매로 혼주를 내주자는 참교육이라는 단어도 새로 형성되기도 합니다. 재밌는 건 이 미닝아웃이 가지고 있는 이면인데요. 간혹 어떠한 가치관이 있어서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관을 선택하고 나는 마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심리가 소비를 이끌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가령 뭐 친환경적인 브랜드 예를 들면 뭐 파타고니아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길에 쓰레기를 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또 길에는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사람들도 또 몇몇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자신을 그 브랜드에 비해서 만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또 새로운 키워드를 풀어낼 수 있는데 바로 이 멀티 페르소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MZ세대는 비대면 환경인 디지털 사회에 익숙하기 때문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현실의 자신과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내는 게 또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는 점차 확장돼서 유재석 씨가 놀면 뭐하니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수십 명의 부캐에서도 또 그리고 이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또 넘나들면서 여러 명의 캐릭터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디지털에만 여러 개의 자아를 국한시키지 않고 이제 활동까지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만 해도 이제 친한 사람들이랑 함께 있을 때나 또 사무실에서 또 혹은 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또 집에서 또 지금의 이렇게 회의에 참여하는 거에서도 저는 또 한결같지가 않고요. 다른 모습을 또 항상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 자아를 선택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현상을 멀티페르소나라고 칭하는데요. 그렇게 앞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소비 형태에서도 이 페르소나로 만들어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MZ세대의 가치관이 아니라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서 공론화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잘 보여주는 예로 지금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제가 요즘 꽤 인상 깊게 봤었던 윤여정 씨의 광고 이미지인데요. MZ세대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 의류 쇼핑몰인 지그재그의 광고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델은 70대인 할머니죠. 예쁜 모델의 옷을 입혀서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줬었던 기존의 쇼핑몰 광고의 관행과는 다르게 윤여정 씨는 그저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로 니들 맘대로 사라는 카필 하나를 던집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타겟층인 MZ세대에게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물론 오스카 파워도 있었겠지만 우리의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이 솔직한 연륜에 깊은 가치가 담겨 있는 카피가 또 하나의 가치관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윤여정 배우뿐 아니라 여기 오타가 살짝 있는데 시니어 유튜버 밀라논나 그리고 박막래님 그리고 늦가기 발레리노를 꿈꾸는 노인을 연기했었던 박인환님까지 요즘 시니어의 MZ세대가 매료되는 좀 신기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를 두고 할메니얼이라는 트렌드까지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윗세대를 두고 꼰대라고 표현하면서 이 반감을 가졌던 기조에 대하면 시니어층에 대한 이런 호감은 아무도 우리 세대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었던 요즘 것들이 의지할 수 있는 진짜 어른에 대한 호감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가치를 찾고 또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MZ세대는 열광합니다. 이런 세대가 바라보기에 또 현재 마이스 산업은 너무 지루하고 또 진부한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단순히 브랜드가 가진 외형적인 부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과 가치까지 파악해내는 이 MZ세대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좀 뭔가 전반적인 정체성부터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행이나 카피 같은 것들에 급급했었던 기존의 이 마이스 산업의 어느 한 파이는 이제 또 확실한 컨셉이나 이 마이스라고 불리지 않는 또 다른 방향의 이 브랜드가 가지는 좀 뭔가 명료한 가치를 담아내야 될 때가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정도 없고 끈기도 없다는, 그래서 안 된다는 말들은 요즘 것들에게 이어져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은 지금까지 모든 세대의 변화에서 또 계속되어 왔기도 해요. 그래서 시대가 변화하려면 9세대가 만들어 놓은 틀과 마주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틀은 깨지게 됩니다. 9세대로서는 그러한 변화에 불안감이나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요. 새로운 세대를 비난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X세대가 신세대라고 불리었던 시대가 과거가 되고 지금은 이렇게 MZ세대를 이야기하듯이 결국 세상은 요즘 것들을 향해 움직일 거예요. 9세대가 보기에 요즘 것들은 이런 세대가 정의했었던 열정과 끈기는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겠는데요. 그 아이러니하고 좀 제멋대로인 행동을 또 이해를 못하겠죠. 근데 분명 우리 세대는 이 세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또 다른 정의의 열정이나 끈기로 또 이제 생각보다 치열하고 또 지독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MZ세대가 추구하는 또 이런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마이스 산업이 다가서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영 씨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준 흔적이 진짜 이 발표 자료에서 보이네요. 그 MZ세대의 뭐 정의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MZ세대의 그 특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마지막에 멘트 해준 X세대, 제 X세대거든요. 제 X세대인데 저도 지금 그 얘기가 생각이 떠올라요. 저희들 세대를 두고 저희 윗세대들은 진짜 이상한 애들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X세대인 제가 보기에 MZ세대들은 와, 진짜 우리랑 종족이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이기는 한데 언제든지 나는 X세대가 9세대가 되는 건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새로 나오는 요즘 것들이라고 칭해줬는데 새로 나오는 세대들에 대해서 뭔가 더 이상하고 어색하고 그런 감정들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이스가 이런 젊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세대들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갈 수 있고 또 앞으로 이 세대들이 참가자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마이스 행사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까라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신규 센터가 계속 지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센터를 짓는 과정에서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시사점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 여기서 우리 하영 씨의 발제는 마치도록 하고 그 두 번째로는 우리 서지혜 매니저께서 아까 뭐 인사할 때도 잠깐 이야기해 준 것처럼 다양한 이제 세대의 변화를 6년 동안 봐왔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지금 뭐 대학교 4학년 친구들 지금 3학년 친구들 뭐 이제 회사에 지금 사회에 나간 친구들 뭐 기타 등등 변화가 정말 많았나요? 네, 정말. 변화가 많았나요? 이런 세대가 바뀌면서?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기는 하지만 좀 점점 시니컬해지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발표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됐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너무 발제를 잘해주셔서 네. 제가 너무 부끄럽네요. 그러면 저도 자료가 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할게요. 네.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저는 이벤터스 서지혜 매니저이고 MZ세대 그리고 마이스 교육과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을 좀 짧게나마 고민하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Z세대와 어떤 접점을 갖고 있냐면 저는 92년생이에요. 근데 이제 업무 경력은 7년이 됐고 이제 막 젊은 세대랑 같이 또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예전에는 협회에서 재직자나 특성화고 청년 대상으로 마이스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서 참가자를 관리하고 소통하는 일을 했다면 2020년도 말부터는 지금 이벤트 테크 스타트업 이벤터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24살부터 37살까지 좀 다양한 편이고 평균 연령이 28살로 좀 젊은 기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전 직장에서 이번 직장으로 오면서 나 꼰대인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슨 세대인가라고 해서 저희 뭐 30대들은 우리는 낀 세대야 라는 말을 좀 하거든요. 우리는 좀 껴있는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인 것 같으면서도 가끔은 꼰대 같은 모습이 스물스물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MZ 세대와의 접점은 저는 그렇게 갖고 있었고, 그러면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아까 좀 시니컬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에 대학생분들과 이제 교육을 할 때도 저도 어렸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는 카톡이랑 다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장에 와서 소통을 하고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부끄럽더라도 손을 들면서 질문을 하고 이런 게 자연스러웠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튜브 콘텐츠를 점점 많이 접하는 것 그리고 카톡이나 뭐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본인의 채널을 갖고서 이제 디지털로 소통을 하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뭔가 굳이 얼굴을 맞이해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또 편안하게 그런 오픈 채팅방이라는 소통을 통해서 내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걸 더 선호한다는 걸 느꼈어요. 오히려 피드백 같은 것도 끝나고 나서 제가 뭐 오늘 교육에서 궁금한 거 있었거나 불편한 점이 있었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하면은 그날 끝나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이 끝난 후에 뭐 오픈 카톡방이나 저한테 카톡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디지털에 대한 그런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소통의 변화도 약간씩 생기는 것 같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문자로 안내하던 거를 나중에는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공지를 하니까 훨씬 잘 읽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연 같은 경우에도 10일짜리 교육을 진행을 하면 프로그램 구성이 주로 정보 전달형의 강연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됐는데 뭐 그거는 정말 학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난 후에 뭐 질문을 하면서 궁금한 게 있긴 하지만 또 연사님과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향이 있었고 오히려 팀 프로젝트나 멘토링 같은 거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이다 보니까 매우 선호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나이스 기획이라는 걸 두고서 뭐 제안서 발표하는 그런 PCO 분들이 하시는 것을 주제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6시에 교육이 끝났는데도 본인들이 카페에 가서 더 시간을 할애해서 한다든지 밤을 새서 한다든지 하는 일정을 정말 보이시면서 그렇게 같이 결속됐을 때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욕심을 갖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인 것 같지만 어떤 매체를 통해서는 또 같이 결합된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게 뭘까를 좀 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MZ 세대는 디지털 세대라고 불리기도 하고 밀레니얼 세대에 저는 포함이 되고 있고 Z세대는 97년생 이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Z 세대의 특징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가를 중시하고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그래서 현실적이기 때문에 율로족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10년, 20년 돈을 모아도 나는 집을 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현실적으로 지금의 나에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가치 성향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환경이나 윤리적 가치, ESG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속해질 기업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가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업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소비가 되면서 뭐 명품도 그렇긴 하지만 뭐 한정판 굿즈를 사는 부분이라든지 내가 매니아층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는 것이 헤프게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가치관을 이제 보여주는 소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디지털 네이티브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말 잘 다루시잖아요. 지금 밀레니얼 세대는 뭐 휴대폰, 노트북 동시에 뭐 2대 정도라면 그 Z세대는 3대 이상을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를 봤을 때 정보를 판단하는 시간이 단 8초라고 합니다. 8초 동안 보고 이거를 읽을지 아닐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서 인스타상에서 한참 붐이었던 게 그 바디 프로필
음, 운동 열심히 해서 막 그런 비키니라든지 이렇게 자기 몸을 과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재미추구는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재미는 꼭 필수 요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근무하는 직장 내에서도 항상 재미를 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개발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한데 그런 문서들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일부러 그런 업무적인 걸 이야기를 하더라도 되게 캐주얼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벤트 데이라고 해서 새로 오신 직원분들이 이벤트를 열어서 호스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때도 그냥 단순히 논다가 아니라 같이 소통하고 게임을 즐기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어떤 점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일을 하는 게 점점 중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소비력이 지금 Z세대를 뛰어넘었고 2035년에는 지금의 Z세대 분들이 이제 X세대 구매력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MZ세대는 주요 기업 구성원이 60% 정도로 추산이 되고 더 차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마이스 시장에서도 핵심 소비층이자 핵심 인력이 된다는 것은 모두 다 공감하시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Z세대가 중시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도 찾아보기도 하고 제 생각을 좀 적기도 했는데, 평가와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내 능력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았고 그에 맞는 보상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좀 더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일방향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왜 너네는 근성이 없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면 나는 정말 주인이 아닌데 주인 의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라고 반문을 한다고 하는 기사를 봤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여는 할 수 있지만 정말 주인 의식을 갖는 것보다는 이제 평가와 보상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정함도 마찬가지인 거고, 지속 가능은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나의 가치와 일치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으로 콘텐츠 진전성이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그 기업에서 진정성 있게 실현을 하고 있는지 실천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표현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갖고 가는 것들이 정말 진정성을 갖고 있고 그곳에서 만드는 서비스와 뭐 행사 이런 것들도 진정성을 담고 있는지, 왜냐하면 본인이 기획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나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진정성 있게 표현됐는지가 중요한데, 아까 발제해 주셨었지만 뭐 비슷한 툴로 계속 진행되는 부분들은 진정성이 있다기보다는 대중적인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문화와 커리어 부분에서도 요즘 Z세대가 기업 문화를 혁신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세대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들과 같이 일을 하려면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기업을 원하는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기업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커리어가 발전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자아 실현이 꼭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키포인트는 소속감과 공유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소속감이라고 해서 끝난 다음에 회식을 가져서 소속감을 갖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내가 이 기업에 소속이 되어서 이 기업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자아실현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 이야기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직원들이 같이 경험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앞으로 마이스 교육과 그리고 기업의 조직 문화에서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소속감과 공유 경험에 대해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팀 프로젝트도 하고 멘토링도 하면서 간접 경험을 해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점점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설문조사는 늘 나오는 설문조사 결과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선배들이 하는 말, 그리고 기획서를 작성하면서 그 사람들과 하는 의견 제시들, 그게 어떻게 보면 소속감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더 그들에게는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이디어 표현과 포용에 있어서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제안서 발표를 할 때 기업에서 와주신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창의성 있는 이야기를 해서 이게 1등 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사실 현실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1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PCO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예산적인 부분이나 실행적인 부분에서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현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조금 실망하는 그런 얼굴들도 봤던 기억이 났는데, 아무래도 입찰 공고를 보면서 이제 제안 요청서상의 요구대로 기획을 하다 보면 본인의 기획력에 조금 한계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기업에서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했던 부분은, 코로나 여파로 오프라인 행사가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이야말로 뭔가 Z세대가 가진 창의력이 마이스 기업의 자체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때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라인 행사는 큰 무대가 필요하지 않고 정말 어떤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가진 연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가 성공의 기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 내에서 대행을 하거나 입찰에 뛰어드는 것 외에도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인재들의 창의력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행사를 한번 개최해서 온라인으로 하나하나씩 진행을 해보면서 키워가면 그게 나중에 기업의 뭔가 경쟁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MZ세대의 능력을 신뢰를 하고 기회를 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포용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세대에 대한 정의가 나이로 나눈다, 뭐 출생연도로 나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 두 가지 그 말을 보시면 중요한 삶의 사건을 공유하는 식별 가능한 그룹, 또는 동일한 주요 사회 및 역사적 삶의 사건을 겪은 동일한 집단의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MZ세대가 97년생, 96년생, 97년생으로 나눠진다 하면 나는 1년 차이로 Z세대가 되고 M세대가 되느냐, 그것도 참 애매한 것이거든요. 결국에 세대 형성은 집단 기업과 공유된 문화적 상징이 발달한 결과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나이로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갖고 있던 경험이 무엇이었고 얼마나 공유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유를 드리고 싶은 건 가치 있는 경험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Z세대가 이야기하는 기획 그리고 의견이 반영이 돼서 이 교육 콘텐츠도 그렇고 기업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영역에서도 그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런 간극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쏜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발표 자료를 준비해 줄지는 몰랐는데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마지막에 나왔던 포용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 세대들이 포용할 수 있나, 이 MZ세대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MZ세대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만 해도 저보다 사실은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업계에 더 많이 계신데 그들이 의사결정자인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MZ세대가 할 수도 있거든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해갖고 요새는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 세대들은 모르는 기술이나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용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비즈니스를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뭐 학생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관점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돈을 진짜 벌 수 있나 없나 라는 거를 또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참 사실 뭐 포용이라는 단어이지만 실제로 얼마나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뭐 아까 우리 서지혜 매니저가 얘기한 것처럼 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출생 연도와 나이는 아니지만 어떤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공유한 어떤 특정 경험에서부터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가 서로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한데, 오늘 이제 우선 두 분도 다 MZ 세대이긴 하지만 이제 더 Z세대에 가까운 아직 사회에 첫 발을 떼지 않은 송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하윤 회장과 신지연 부회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마이스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마이스 산업에 어떤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송하윤 제가 네. 네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기획자라는 그 말에 너무 꽂혀서, 내가 정말 나의 능력과 어떤 행사를 할 때 내 능력을 거기다 풀어내서 정말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너무 매력을 느껴서 마이스를 접하게 됐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오히려 더 많이 느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이스에 대해서 더 탐구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스의 비전이라 함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 만큼 발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마이스가 훨씬 더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선 소맨은 회원이 혹시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아까 지금 19기까지 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네, 보통 한 기수에 24명, 25명 음, 정도 네, 됩니다. 그러면 뭐 선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하는 친구들은 다 받아주는? 저희 이번에 서류 경쟁률이 10대 1이었고요. 각 팀당 5명씩 뽑아서 대외협력팀, 기획팀, 소셜 마케팅팀, 인재관리팀, 그리고 회장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 동아리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네. 엄청 10대 1이면 엄청나네요. 경쟁률이. 그렇군요. 대단하다. 거기에 지금 회장단 두 분을 저희가 뭉치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 신지연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다음에 실제 혹시 뭐 인턴이나 이런 경험을 해봤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중학생 때 저희 아버지가 그 PCO라는 직업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런 직업이 있는데, 너의 성향에도 잘 맞을 것 같다.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셔가지고, EBS의 국제회의 기획자라는 영상을 처음 보고, 재밌을 것 같다. 뭔가 나의 아이디어나 그런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행사로 이렇게 개최를 해보면 너무 뿌듯하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학교에 와서도 뭐 강의를 듣거나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직접 뭐 행사를 이제 기획부터 준비를 다 하고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그 뿌듯함이 저한테는 제일 큰 행복인 것 같았고,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직업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지금도 PCO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니, 아버님께서는 PC를 어떻게 아셨을까요?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어, 해외에서 그 관련된 직업을 가지신 분을 알게 어, 되셔가지고 저한테 소개를 아, 해주셨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행사를 실제로 기획해서 운영을 해보셨어요? 어떤 행사였는지 짧게 소개 가능할까요? 네, 제가 그 2018년도에 서울관광재단에서 했던 행사였는데요. 그 음, 유니크 베뉴를 탐방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행사 주제를 잡고 그 행사 주제에 맞는 유니크 베뉴와 그 유니크 베뉴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건지, 또 아,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를 다
준비를 해서 지원자를 모집해서 같이 유니크 베뉴도 탐방하고 그 유니크 베뉴에서 어떤 행사를 개최하면 좋을지 의견도 나누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쏨에 아까 이제 24명을 선발하고 떨어진 친구들은 이제 마이스하고는 영영 빠이빠이인가요? 아니, 계속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붙을 때까지. 아, 저희 동아리 제일 큰 장점이 최종 목표가 이제 한 기수마다 행사 하나씩을 개최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기획부터 섭외, 뭐 협찬 관리, 연사 관리, 진행, 모든 걸 다 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 메리트를 느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쏨에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 중에 마이스에 실제로 이제 취업한 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만족도? 직업의 만족도? 그런 것들도 혹시 아실까요? 실제 이제 현업에 저희가 취업한. 작년에 개최했던 행사가 마이스를 주제로 마이스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살펴보자. 그래서 마이스 원데이 클래스라는 컨셉으로 행사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마이스의 그냥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싶어서 행사를 개최했던 게 아니라 저희니까 할 수 있는 행사를 한번 개최를 해봤어요. 정말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직접 오셔서 마이스는 정말 야근을 많이 하고 정말 박봉인지 정말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분야인지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걸 실현시킬 수 있는 분야인지 이런 걸 이제 선배님들 뭐 사기업이면 사기업, 공기업이면 공기업, 협회면 협회 이렇게 한 분씩 모셔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 해서 들었던 적이 있는데 뭔가 지금 상황 때문에 힘든 건 있어도 본인의 가치와 그 마이스의 비전이 연결이 된다면 충분히 해봄직한 직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선배를 두셨네요. 네. 저희도 보면서 마이스가 뭐 급여가 낮다라든지 아니면 마이스는 뭐 주말에도 야근하고 뭐 주말까지 매일 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희 아시다시피 한림대학교도 저희가 제일 먼저 학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졸업생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 제가 옆에서 봐도 그리고 저희가 뭐 이제 마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인들도 보잖아요. 그럼 뭐 대기업 아니라 중소기업이랑 비교를 해봐도 뭐 야근 안 하는 직업이 사실 없는 거고 주말에 나가는 기업 그것도 너무나 많은 거고 박봉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뭐 아주 초기에는 그랬었던 부분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다른 중소기업들하고 그다지 다르지 않거든요. 요새 또 뭐 사실 최저임금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급여 자체를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데 여전히 학생들은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사실 그런 오해를 합니다. MZ세대가 이쪽으로 기성세대가 제일 바라는 건 우수한 인재가 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MZ 안 들어온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우수한 인재가 안 들어올까? 우수한 인재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저 친구들한테 오해가 있다. 여기는 너무 박봉이고 뭐 매일매일 일해야 되고 뭐 언제나 을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가 있어서 인재가 안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두 회장단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꼭 MZ세대가 이쪽 산업을 안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수한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숫자가 이제 PCO 숫자는 많은데 이제 우수한 학생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을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두 학생 같은 경우엔 여기가 진짜 아까 뭐 물론 그렇지 않고 되게 다 좋다라고 선배님들 말씀해 주셨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많은 이런 MZ세대 학생들은 마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제가 네. 마이스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지만 사실 제가 제일 마이스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마이스에 막 깊숙이 막 흠뻑 젖어서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리가 마이스 그냥 대행업체 아니냐, 대행 업무하는 회사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국가 뭐 싱가포르나 마이스가 유명한 국가에서는 마이스 자체를 굉장히 존중하고 되게 대단한 기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렇지 못하니까 한국에서의 마이스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저는 앞으로의 마이스가 없으면 우리 회사는 경쟁력 있는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실제로 저는 마이스를 브랜드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했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저희가 알기로는 마이스 회사에 들어가서 2년, 3년째 버티는 게 제일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본인의 네네. 그런 가치와 맞지 않아서. 근데 이제 언니랑 저랑 했던 얘기가 우리가 만약에 마이스 회사에 들어간다면 정말 처음부터 배우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먼저 나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일을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나무가 아니고 숲. 회장 그 숲을 먼저 아, 보는 숲. 게 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큰 숲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봐야 그 나무 하나하나의 의미와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마이스 업계에 갓 취업하신 그런 선배님들이나 그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내가 그 회사에 뭐 이렇게 말을 표현하면 좀 너무 세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뭔가 부품이나 원래 있던 그 시스템 안에 그냥 내가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기획자가 되면 내가 해보고 싶었던 행사를 준비를 할 수 있고 어떤 이제 행사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 내 아이디어가 정말 실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내가 맡는 업무가 나무에 해당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 전에 먼저 숲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시간 낭비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열정적일 수가 없고 뭔가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만 하게 되고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체를 알고 있으면 이 중에 내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았구나를 알지만 처음부터 너 이거 해라고 했을 때 그걸 하면 하기 싫다 이게 되는 거. 그걸 왜 해야 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뭐 저희도 학생들 보면 사실 회사에 가서 사실 처음에 우리 하영 씨 이야기도 나중에 내가 듣고 싶긴 한데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 입사하는 날부터 뭐 거의 진짜 2년, 3년을 넘기기가 어려운 게 2년, 3년차까지 내 아이디어가 반영된다라는 건 사실 아까 이거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회사 사장님은 이게 지금 뭐 경험을 주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나는 돈을 벌려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근데 이제 들어보는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학생들 이야기해 준 것처럼 뭔가 이제 전체 메커니즘 안에서 요게 이래서 중요한 거다. 네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중요성을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또 괜히 제가 자꾸 변명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회사가 또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신입사원 저희도 학생들 인턴 보낼 때가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인턴을 갔다 오면 회사에서 제일 뭐라 그럴까 일을 주기 애매한 사람이 인턴이에요. 인턴은 뭐 앞으로 계속 있을 애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뭐 4주 하다가 갈 친구도 있고 뭐 길어서 8주 하다 가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일을 준다라는 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뭐 얘한테 뭐 야, 네가 SNS 마케팅을 좀 책임져 봐. 네가 뭐 카드 뉴스를 제작해 봐. 그럼 뭐 4주 동안 카드 뉴스 몇 개 만들겠어요. 근데 걔가 뭐 잘 만들었으면 이거를 계속 이어서 만들 누군가가 또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되게 허드렛 일만 시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턴을 갔다 오면 우리 한림대학교 학생들도 일은 내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아서 인턴 보내는 게 조금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나 저 친구 제가 참 괜찮다. 나 쟤를 여기 어디 회사에 취업시키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보여요, 확실히 학교에서.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인턴을 잘못 갔다 오면 교수님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정말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무냐 숲이냐의 관점일 수도 있어요. 우리 최하영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 해줄 거. 근데 최하영은 뭐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능력이 조금 과하게 출중한 친구라서 아마 우리 인터포스 사장님도 들어와 계신데 아마 조금 다른 상황일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아니면 같이 입사한 다른 사원급 친구들이 있으면 어떤지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근데 사실 저는 들어갔을 때 대표님께서 좀 많이 믿어주셨던 것도 있어요. 사실 이제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뭔가 아까 숲을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뭔가 행사를 계속 저한테 믿고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뭔가 조금 더 안 좋게 흘러가더라도 그래도 그 분명히 그 어느 공간에서는 젊은 친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부분들을 항상 계속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실 2-3년째쯤에 슬럼프가 온다고 얘기를 저도 좀 그 부분에 좀 많이 공감을 하고 있긴 하고 또 이제 너무 이제 행사가 우후죽순 좀 많이 생겨나요. 사실 요새 좀 코로나가 좀 풀리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저런 행사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매번 같은 형식의 행사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여기 이제 입사하고 나서 행사를 느꼈었던 거는 사실 모든 게 다 처음이니까 모든 게 다 새롭고 신기하고 또 이제 회사 입사해서 너무 열정 넘치고 막 뭐 아이디어도 내고 싶고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진짜 엄청 많은데 근데 그렇게 막상 이제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이 클라이언트 분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참신한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려면 그것을 이해를 해야 해요. 일단은 그걸 이해를 맞아요.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너무 피로도를 좀 많이 느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이게 이렇게 해서 잘 될 거예요라는 부분에 어떤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하려면 뭔가 이것에 대한 레퍼런스가 필요한데 레퍼런스가 없는 제안을 음, 하다 보면 음, 음, 분명 이제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를 맞이를 했을 때도 하이브리드 행사 했을 때도 항상 그랬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렇게 가는 거예요? 하고 클라이언트 분들이 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뭔가 사실 조금 말이 그렇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행사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대행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더 이제 이 젊은 그리고 이제 저희 세대들이 좀 그런 것들이 힘들어하는 게 아닐까. 저도 사실 기획이 좋아서 이 업계에 들어왔고 또 이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이제 제 손에 만들어진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음. 그것도 이제 사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한계점에 봉착을 하니까 그런 뭔가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아까 또 발제하기 전에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새로운 브랜드, 우선은 뭐, 우리 PCO 대표님들이 뭐, 9세대일 수도 있지만, 저희한테 행사를 주는 주최 측은 더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로 제안을 하도 그들이 또 설득이 안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게 뭐 쳇바퀴 돌듯이 이런 반복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제가 새로 이제 여러분들 같은 젊은 세대들한테 바라고 싶은 건 저희 세대들은 PCO를 하면서 이제 몇몇 PCO들이 자체적인 행사를 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자체 행사를 만드신 곳들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 왜냐하면 내가 주최를 해야지. 계속 남의 대행을 해서는 내 맘대로 행사를 할 수가 없고 기획도 할 수가 없고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주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PCO들이 계셨고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을 실행을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뭐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와 정말 이건 성공한 그런 PCO야 하는 데가 생각이 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가능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오프라인상에서 사람을 모으는 거는 쉽지 않았지만 온라인상에서 사람을 모으는 거는 아까 우리 서지혜 매니저가 이야기한 것처럼 요새는 소통이 다 디지털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디지털 소통을 잘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디지털상에서 사람을 모으는 작업들은 다른 협회나 학회를 끼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콘텐츠가 좋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기획들을 앞으로의 젊은 PCO 분들은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합니다. 아마 이벤터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PCO가 아니지만 이벤터스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행사를 만들려는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도일까요? 아, 저희 회사에서 하는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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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저도 기획을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그게 이제 행사와 저는 교육에 접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업을 하면서 그런 주제를 선정을 해서 연사를 섭외하고 참가자를 관리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PCO 분들과의 약간의 접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획 과정에서 느끼는 뿌듯함이 크기 때문에 아직도 저를 이 마이스 산업에 있게 하는 힘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기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지금 이직한 회사에서도 자체적인 행사를 매월마다 하고 있어요. 네, 그게 행사를 개최하는 호스트 분들이 꼭 알아야 될 아니면 인사이트가 될 수 있는 주제들을 선정을 해서 직접적으로 업무와 연관이 있지 않더라도 계속 어떤 것들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브랜딩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행사장 공간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 전후로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뭐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중요해졌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던져주는 역할을 저는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러니까 기획자분들이 뭘 고민을 할까 생각을 해서 좀 진정성을 담아서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 큰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이벤터스가 사실 이제 플랫폼 툴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뭐 무료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참가자 모집하고 이런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신 거죠? 현재 그 홍보하는 채널들이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벤터스 내의 그 배너 활용하는 거 그리고 뉴스레터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푸시 보내는 거 네. 또 페이스북 홍보 뭐 지인 추천 뭐 커뮤니티 올리는 거 뭐 요 정도로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행사 끝나고 분석을 해본 결과 제일 많이 유입이 됐던 게 뉴스레터랑 그리고 배너 광고, 그 다음에 지인 추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인 추천이라는 건 내가 한 콘텐츠를 접했을 때 이게 정말 와닿았고 내 주변 동료에게 추천할 만하다 해서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페이스북 같은 SNS 홍보가 요새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그 타겟은 너무 광범위했기 때문에 제일 많은 돈을 들였지만 제일 성과가 적었어요. 오히려 입소문 그리고 저희가 매 주마다 발행하는 뉴스레터 콘텐츠에도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고민을 하거든요. 마케터분들이. 그냥 이런 행사가 있어요 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는 어떤 컨셉을 잡아서 어떤 아티클을 모으고 어떤 주제로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항상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레터를 통해서 많이 유입이 되는 걸 보면 요새 구독 경제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행사도 이제 구독을 하는 세대가 정말 될 것 같고 기획업에서도 이 참가자분들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기업의 팬층이 될 수 있도록 구독을 할 수 있게 계속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툴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벤터스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다뤄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불현듯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갔고 우리 송 친구들한테 먼저 업계 선배들한테 바라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두 분한테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 업계에 계시는 분들한테 젊은 세대로서 뭐 그게 만약에 부담스러우면 여러분들이 아직 못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 이야기 해주셔도 좋고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을 할 때 항상 그 위에 계신 이제 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먼저 보시고 우리 예산에서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도 저희가 원하는 건 정해진 행사, 리스크가 없는 행사가 아니라 조금 더 색다르고 저희는 당연히 변화가 있을 때는 잡음도 많고 리스크도 커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단계를 한번 뛰어넘어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겁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만큼의 겁 없는 선배님들이 계신다면 뭔가 조금 더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솔직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신지연 학생 부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좀 연장선의 이야기인 것도 같은데, 어쨌든 기성세대 분들께서 하고 있는 그 틀 안에 MZ 세대를 넣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의견을 낼 수 있는 MZ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저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저희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색다른 방향의 마이스 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마이스 산업이 저희 MZ 세대들한테도 매력적으로 더 다가갈 수 있고, 아, 괜찮겠다. 저기 가면 내가 조금 더 하고자 하는 거를 잘 발휘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타겟층도 MZ 세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매력적으로 그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한테에서의 뭔가 공감, 감성을 소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뭔가 당연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우리를 이상하게 봤던 것 같다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고, 저희도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 되게 특이하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맞네 이러면서. 근데 그만큼 그런 변화를 겪으면 와이스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쏨 회장단들께서는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뭘까요? 자아실현입니다. 실현. 우리 신지연 학생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아까 우리 최하영 대리하고 서지혜 매니저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사실은 뭐 급여 이런 것보다도 기획이라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저 두 분도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쏨 회장단이 이야기하는 자아실현이라는 맥락과 결국은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까 잠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금 PCO나 PEO나 이런 사장님들은 급여 때문에 안 오는 건가? 회사의 브랜드가 낮아서 안 오는 건가? 뭐 왜 안 오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꼭 그게 중요한 학생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고 실제 지금 여러분들처럼 뭔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 진정성을 찾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해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게 됩니다. 자, 우리 최하영 대리하고 서지혜 매니저도 각각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멘트 있으시면 이야기 듣고, 그리고 제가 질문이 혹시 한계심이나 있지 않으실까, 인터포스 우리 노현수 대표도 있지 않으실까 해서 마지막 멘트 듣고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하영 씨 먼저 이야기 해주세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게 파이가 커지려면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는 그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저희도 어느 순간에 꼰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또 Z세대 분들이 올라오고 나서 또 뭔가 이제 새로운 세대에 또 이제 놀라운 무언가가 생길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제 저희가 조금 뭔가 유연하게 그 아래를 바라보고 또 이제 아래에서도 그걸 유연하게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뭔가의 그런 접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뭔가 이 새로운 도전? 정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지혜 매니저께서도. Z세대가 갖는 마음은 어떤 걸까 들어볼 수 있던 자리였던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좀 다양한 세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제시를 해주시고, 저희 업체에서는 그런 프로젝트 단위가 생기면 누구나 프로젝트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인턴이든 리더든 매니저든 관계없이 내가 어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이 주제에 공감을 하는 멤버들이 있다면 각 팀마다 의견을 모아서 멤버들을 꾸려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서 한 사람이 맡은 프로젝트가 뭐 1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그런 구조로 가게 되면 업무가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기여를 하고 있고 그게 나중에 성과로 보여서 서비스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성취감이 있어서 근무 시간이 조금 더 초과하거나 한다고 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직원분들은 많이 보지 못했고 저희 업체가 10시에서 5시 근무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정말 칼같이 지킬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율성과 책임감을 저에게 부여를 했으니까 이거를 더 잘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조금 더 내 희생을 감내하는 부분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게 내 자아실현과 회사의 그 진정성 있는 성장에 기여를 한다라고 하면 되게 즐겁게 받아들여지는 기분 좋은 스트레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Z세대 분들도 공감을 한다면 PCO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같이 수렴을 해서 한번 그 조직 문화를 구축해 보는 게 어떨까. 만약에 수익적인 리스크가 조금 걱정이 된다면 정말 작은 규모로 조그맣게 뭐 한 해 프로그램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그거를 좀 더 넓혀서 뭐 고객사와 함께하는 행사가 돼도 좋고 아니면 우리 행사에 참가했던 참가자 마케팅 소신을 받은 동의를 받은 참가자들에 한해서 뭔가 사은 행사처럼 어떤 장을 마련해 보거나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 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한 것부터 큰 것까지 점점 넓혀가면 아까 얘기했던 숲을 보는 기회가 점점 좀 다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벤터스의 운영이 아주 색다른 부분이 많네요. 한 가지만 이벤터스 대표님이 연세라고 해야 되는 나이신가?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30대시고요. 그쵸? 네, 저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으시고 내가 뵀던 분이 대표예요, 혹시? 네? 내가 자주 뵀던 분이 대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분은 CFO 분이시고 네, 저희는 공동대표님이 계신데 CEO랑 CTO 분이 공동대표로 계신데 그 지금 쏨처럼 창업경진 대회 같은 곳에서 자본금을 이제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시작하기 시작한 지금 7년차 스타트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기획력을 가지고 뛰어든 건데 그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지금의 이벤터스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10시에서 5시 이야기 해주셨는데 뭐 업체명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 계시지도 않는데 이호 컴백스도 현재 주 4일째인지 아니면 주 4.5일째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도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만약에 이제 수익이 떨어지면 다시 5일째로 간다 했는데 수익이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러니까 법정 무슨 어떤 근무 시간을 꼭 지켜야지 뭐 성과가 나오고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자기가 이 일에서 뭔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스스로가 또 더 추가 근무도 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들을 MZ세대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오늘 혹시 노현식 대표님 뭐 질문이나 아니면 대표로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마이크가 꺼져 계세요. 네. 너무 발표도 당당하게 하시고 네. 너무 멋있게 하시는 우리 젊은 혈기를 느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요즘 계속 주제가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1년 가까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젠 더 이상 극복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스톱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번 기회가 굉장히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이 MZ 세대가 됐든 지금 저희가 뭐 X세대라고 하지만 저기 YZ도 힘든 세대잖아요. 어찌 보면은.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런 거를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했는데 내가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어느덧 제가 라떼를 찾고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경영진들하고 얘기할 때 그랬어요. 야, 우리가 여기에 적응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얘네는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나오는 애들은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거야. 그래요.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네, 맞아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거야. 여기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막 나왔던 멘트가 뭐였냐면 워라밸이었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교수님하고 같이 워라밸 그때 포럼 한번 네네네. 했을 때 뭐냐면 워라밸을 지켜주고 싶어요, 저도. 저도 지금 스스로가 저도 이제 40 넘으면 12시 넘어서는 일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원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되도록이면 야근을 안 시키는 게 저도 원하는데 또 일이 그렇지 않은 거죠. 이런 과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어떤 한정된 시간에 리미티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원치 않게 우리가 무슨 생산 수단이 아니잖아요. 생산 공장이 아니다 보니까 생각을 하고 또는 그걸 표현을 하려니까 그 시간이 한없이 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획을 한다고 그래서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절대 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창조적인 일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사실은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같이 상충시킬까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고 지금이 가장 격동의 시기가 아닐까. 이 MZ와 X와 또는 A, B 세대와도 어찌 보면은 다 섞여 있는 지금 시간이다 보니까 가장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찌 보면은 이 일에 대한 성취감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셔서 제가 좀 놀란 것도 있어요. 어찌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뭐랄까 금전적인 또는 뭐 나의 만족이 일의 성취가 아니라 나를 위한 만족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훨씬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희 세대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도 일이나 또는 어떤 이 일에 대한 성취에 대해서 찾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희망을 가졌고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세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해해야 돼라고 우리도 좀 포용하고 네. 또한 우리 MZ 세대님들도 사실은 뭐 완전 바뀌는 세상이 되긴 어려울 거예요. 뭐 세상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그 바뀌는 세상 중간에 있다라고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바꾸는 거지 바뀐 세상에 내가 딱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그러면 서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중간에 완충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 교수님 또 코멘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마이크가. 네, 네. 저는 다른 구미정 박사도 들어온 것 같은데, 구 박사 네. 얘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구미정 박사. 구미정 박사님 듣고 계신가요? 끝나? 네, 듣고 있습니다. 네, 구 박사님 혹시 다 듣지는 안녕하세요. 못하셨지만,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뭐 질문도 좋고, 네. 아니요, 뭐 잘 들었고요. 마이스 업계를 떠나려는 입장에서 내가 떠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초발심에 이제 입문하려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사실 조금 궁금해서 네, 계속 듣게 됐고요. 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저 역시 꼰대라서 그냥 이 마이스 업계에 떠나려는 사람으로서 조금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흔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마이스라는 단어부터 저는 흔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워낙이 다른 산업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사실 요새 고민을 하고 있는 건 기획이라는 게 뭘까라는 기획의 가치. 그러니까 기획이 과연 다른 사람이 생각한 기획이라는 게 뭘까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가장 근본적인 거는 사람에 대해 이해를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계속 강의를 제가 애기들하고 밥 먹으면서 들었는데 저희 보니까 애기가 Z세대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뭐 MZ세대는 아는데 정확한 정의는 몰랐었는데 제가 막 혼자 쭝얼거렸더니 저 꼰대라고 엄마 꼰대라고 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대학 20대 때 가졌던 열정들을 다시 이제 돌이켜 볼 수 있게 돼서 좋은 오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다른 분들 더 질문이 있으실 것 같지는 않고 오늘 이렇게 네 분께서 좋은 내용 발제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의견들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노현식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극복은 그만하고 우리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 또 젊은 세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는 게 어른들이 걱정하는 부분하고는 사실 다르다라는 게 오늘 얻은 가장 큰 그 소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월드컵 리더스 포럼 사무국에서 지금 들어오시면 우리 지금 끝나는데 왜 지금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유튜브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녁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저희가 솔메에 있는 다른 임원진들을 한번 또 모아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